안녕하세요. 모터리온 박기돈입니다. 좀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매빅2 줌을 구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영상 테스트도 할 겸 지금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. 오늘은 좀 특별하게 나왔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. 뒤에. 오, 멋있죠? 네, 굉장히 한적한 곳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보시면 네, 이런 곳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뜬금없이 저 찍자고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. 그래서 오늘도 차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무슨 차냐 하면 보시죠. 짠. 네, 바로 제네시스 G70입니다. 네, G70 2019년형으로 출시된 제네시스 G70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사실 파워트레인이나 큰 변화는 없지만 나름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, 좀 재미있는 기능들이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계기판에 3D 입체로 보이는 그 3D 클러스터가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,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양을 옵션이던 부분들을 완전 기본형, 아니면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사양들을 완전 기본형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,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변화이고요. 그리고 또 이번에 신형 휠도 추가로 적용이 됐습니다.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신형 휠이 추가로 적용이 됐는데,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는 그 3D 클러스터가 과연 어떤 느낌일지 저도 사실 궁금해 가지고 좀 급하게 차를 수소문해 가지고 차를 구해 왔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드론 테스트도 좀 하고, 그리고 2019년형으로 업그레이드된 G70의 3D 클러스터도 좀 체크를 해보고,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G70 여러 번 타긴 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이제 제가 K7을 타고 있다 보니까 그 앞바퀴 굴림 대형 세단과 후륜구동 약간 준중형 세단의 그런 차이점들도 한번 비교를 해서 이번에 간단하게 영상 겸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테리어에서는 바뀐 부분은 없고요. 이번에 2019년형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이 3D 타입의 클러스터 계기판인데요. 이게 이제 입체로 보인다라는 거죠. 그래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시동을 껐다가 시동을 끄고 시동을 키면 짠. 시동을 키면 G70이 한 대가 이렇게 쭉 도로 위를 주행하는데 쭉 지나가는데요. 실제로 바퀴도 굴러가는 모양까지 재현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멋있습니다. 끄면 쫙 나타나고, 그럼 주행 정보가 표시가 되고, 다시 시동을 키면 카드를 넣어주세요. 이것도 입체인가? 얘도 약간 입체 느낌으로 들어오는군요. 자, 그리고 이제 계기판이 뜨는데요. 이 계기판이 그 드라이브 모드, 이게 전체가 디지털이거든요. 12.3인치 디지털 계기판인데 총 전부 다 그래픽이라는 이야기죠. 근데 이게 이제 그 계기판 스타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에 연동이 되도록 지금 세팅을 해 놓아 가지고,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이런 스타일이고요. 그리고 이게 컴포트 모드, 이게 스포츠 모드, 그리고 이게 이제 커스텀 모드인데요. 이걸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 테마가 있거든요. 테마 선택이 이게 이제 그 계기판 스타일을 결정하는 건데, 요게 지금 현재 여기 모던 스타일이고요. 이게 스페이스, 지금 보면 이게 다이얼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고, 이게 자세히 보니까 좀 서울타워 같은,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보는 모습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, 약간 입체적인 스타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엣지 스타일, 요게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사진 속의 그 스타일이죠. 좀 입체감이 강하게 조명이 있는 터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스타일이고요. 그 다음에 입체 효과를 넣을 건가 말 건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맨 처음에 어떤 상태로 왔었느냐 하면 이 엣지 타입으로 왔었는데, 그때 생각보다 입체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아주 입체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, 살짝 어떤 느낌이냐 하면, 예전에 보면 어떤 거 있느냐 하면 입체화인데 약간 까칠까칠한 투명한 뭔가 비닐 같은 게 몇 겹으로
겹쳐져 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아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좀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뭐지, 이 정도면 이걸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강조할 만한가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입체 효과가 들어가면 그래픽의 해상도가 낮아져요. 그래서 처음에 계기판을 보는데 입체 효과가 들어가 있고, 근데 입체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해상도가 왜 이렇게 낮지? 요즘 12.3인치 FHD는 당연히 될 텐데, 근데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FHD, HD도 아닌 SD, 12.3인치 SD 해상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흐릿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이거 뭐냐? 저렇게 이게 입체 효과를 내더라도 충분히 고해상도로 이걸 그래픽을 만들어야지. 그래픽이 이렇게 좀 해상도가 떨어져서 이걸 뭐에 쓰지? 야, 이걸 지금 잘 했다고 달아놓은 건가? 사실 살짝 좀 실망을 좀 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뭔가 설정이 있을 것 같아서, 그래서 보니까 일단 요 테마에서는 입체 효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는데, 입체 효과를 해제하니까 바로 그래픽 해상도가 쨍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낮은 건 아니죠.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이 입체 효과를 빼버리면 그러면 굉장히 선명한 그래픽을 볼 수 있어요.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. 전체적으로 좀 다양한 스타일의 계기판을 즐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, 입체 효과를 선택하게 되면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더라. 그런데 이게 설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입체 계기판에 들어가 보면 이게 보통과 강하게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끌 수도 있고 보통도 있고 강하게도 있는데, 그러면 원래 이제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보통으로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강하게를 딱 설정을 했는데 그래픽이 껌뻑하더니만 화면이 딱 바뀌는 거예요. 와, 확실히 입체감이 확 살아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이거 강하게를 해야 제대로 입체감을 느낄 수 있구나. 그래서 보통은 굳이 선택할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입체감도 별로 없고 또 그래픽 해상도도 여전히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, 그런 반면에 사실 강하게를 하면 입체감이 확실히 확 살거든요.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 지금 뒤에 터널처럼 보이는 저 부분 배경이랑 가운데 글자랑 그리고 좌우에 있는 저 타코미터랑 속도계가 있잖아요. 이 속도계하고 타코미터 숫자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 입체감이 꽤 있어요. 생각보다 입체감이 꽤 있어 가지고 저게 시각적으로 상당히 도드라져 보이는구나,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름 상당히 입체감을 잘 살렸더라고요, 의외로. 그래서 만약 입체 계기판을 쓰시려는 분들은 강하게를 쓰시거나, 지금 강하게를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그 계기판 테마에서 입체 효과를 꺼버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꺼버리면 뭐 그냥 바로 선명한 그런 그래픽으로 보실 수가 있고, 여기서 입체 효과를 선택하시면 처음부터 그냥 강한 입체 효과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설정에서는 강하게를 설정해 놓으시고,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쓰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 연동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상시에는 좀 이런 스타일로 쓰다가 스포츠 모드일 때는 좀 강렬한 느낌으로, 그리고 이제 커스텀 모드가 또 떠 있으니까 커스텀 모드에서는 또 사실 이제 지금 세팅할 수 있는 세팅 값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커스텀 모드는 스티어링도 무겁게, 서스펜션도 좀 더 단단하게, 그러면서 파워 트레인은 보통으로, 그래서 평상시에 주행하면서도 조금 긴장감 있는 주행 감각을 즐기면서 파워풀하지 않으니까 연비에서는 도움이 되는 그 세팅으로 지금 커스텀을 세팅을 해 놨는데, 또 가끔은 이제 또 커스텀으로 타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스페이스 모드의 테마를 선택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 놓으면 가끔씩 변화되는 것들을 즐길 수 있고,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모드일 때 확실히 좀 입체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, 그리고 모던도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보면 지금 보통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니게 되겠죠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좌우에 그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배경에 살짝 떠 있어요. 배경보다 살짝 떠 있고, 그리고 그 원 내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입체감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씩 그 부분적으로 그 높낮이가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보면 약간 부피감이 조금 있게끔 그렇게 보이거든요.
그리고 바늘도 그런 느낌이 들고,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저기 주행 정보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야, 이게 나름 입체감이 좀 있구나. 그래서 이게 사실 과연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? 이게 지금 3D 클러스터는 3.3 스포츠의 상위 트림에서는 기본이고, 그리고 3.3 스포츠의 기본 트림에서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다른 트림에서는 아예 선택할 수 없으니까 뭐 고민 안 하셔도 되겠지만, 그리고 뭐 3.3 상위 트림 선택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적용돼서 나오니까 나름 재미있어요. 특히나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즐기고 좀 다양한 경험들을 시도하기에는 나름 재미가 있어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, 이제 3.3 기본 트림에서 과연 이거를 옵션으로 선택할 건가? 그거는 뭐 취향 따라 한번 경험해 보시고, 이거 재밌어, 나는 이거 쓸래, 그러시는 분들은 옵션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,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리고 이게 보면 이 입체감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, 사람의 눈을 인식을 해가지고 입체감을 부여한다,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어두운 데서는 잘 모르는데, 지금 밝은 데 나와서 보면 여기에 그 계기판 앞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뭔가 장치가 있어요.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딱 아무것도 없는 뭔가가 박혀 있더라고요. 이게 뭐지?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좀 두툼해요. 한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입체감 있는 장치가 지금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, 이게 뭐지?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눈을 인지하는 센서가 저기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.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딱 가렸어요. 가리니까 어느 순간 평면이 됐어. 그래서 지금 입체 효과가 없는 것처럼 꽤 선명한 그래픽으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. 어느 순간 저절로 바뀌었어. 근데 이거를 딱 떼면 한 1초쯤 지나면 눈을 얘가 인지를 해가지고 그래픽이 약간 깜빡하는 느낌이 살짝 생기면서 입체감이 생겨버려서,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입체감이 좀 덜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지금 확실히 입체감이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래서 글자는 바닥으로 깔려 있고 좌우 다이얼은 좀 붕 떠 있는, 그리고 바늘도 좀 공중에 살짝 떠 있는 느낌이 좀 신기하네. 이거 꼭 3D 안경 끼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쪽 지금 에코 모드하고 커스텀 모드에서는 이 스페이스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데, 이것도 이걸 살짝 가려보면 지금 깜빡하면서 지금 평면 느낌으로 싹 바뀌었거든요. 이도 분명히 약간 그 그래픽 자체가 그라데이션이 있고 해가지고 좀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긴 한데, 그래도 입체감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이걸 딱 떼면 껌뻑하면서 입체감이 딱 생기면서 갑자기 이게 깊이감이 확 늘어나는 거죠. 오, 야, 느낌이 상당히 좋군요. 이게 글자 뒤에 이쪽에 주행 정보 뒤에도 뭔가 입체적으로 뒤쪽에 뭔가 배경 같은 게 또 깔려 있기도 하고, 이게 나름 상당히 신경을 썼네요. 이게. 그리고 역시 제일 좋은 거는 스포츠 모드. 이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입체감이 괜찮네요. 이거 사진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거고,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나름 재미있어요, 이거. 근데 사실 실제 주행하는데 이게 뭐 크게 중요하냐, 그렇긴 한데 살짝씩 볼 때마다 이거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분명히 그 주행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이런 첨단 기능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우와. 아, 이게 지금 얘가 눈을 감지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카메라를 보고 있는 동안에 얘가 내 눈을 못 찾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체감이 평면으로 바뀌었던 거야.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한 1초 되는 순간에 화면이 약간 깜빡하면서 입체감이 딱 생겨요. 아, 그러면 이거를 굳이 여기서 안 가리고, 여기서 가려도 결국 얘가 사람 눈을 못 찾으면 이게 입체감이 없어지는군요. 그러네. 이거 한번 테스트 해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했다가 그렇죠.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 입체감의 변화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.
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해서 앵글이 바뀐다고 해서 앞뒤의 그 위상 차이가 확 바뀌는 느낌은 아닌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을 감지하면 조금씩 움직임이 있긴 있네요.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사람 눈이 움직이니까 이 앵글 자체 조금씩 변하는 느낌이 조금 있긴 있는데, 뭐 아주 3D도 그렇잖아요. 3D 안경을 끼고 실제로 이중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는 거랑 2D 영상을 3D로 전환해서 보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, 생각보다 입체감이 잘 살아있네. 어제 처음에 봤을 때에도 이게 뭐야 이랬어요. 저도 처음엔 이게 뭐야,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호들갑을 떠나 그랬는데, 입체 효과를 강하게로 바꾸고 특히나 이 스포츠 모드에 들어오면 입체감이 상당히 좋네요. 자, 그러면 주행을 하면서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주행에 대한 부분은 약간 리마인드 정도일 것 같습니다.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. 근데 오랜만에 타니까 진짜 좋네요. 지금 제가 K7 3.0을 타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비교가 되기도 하고, 사실 오늘 이 차를 타기 직전에 뭘 탔느냐 하면 포르쉐 718 박스터 GTS를 탔거든요. GTS가 상당히 노멀 모드에서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승차감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차들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잖아요. 그래서 그 차를 타다가 이 차로 딱 넘어왔는데 엄청 편한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, 스팅어 타시는 분들도 가끔 박스트라든가 포르쉐나 아니면 단단한 스포츠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스포츠카를 한번 타보시다가 스팅어로 옮겨 타시면 스팅어 승차감 진짜 좋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,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. 자, 일단 이 차는 하체가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. 근데 K7이랑 비교를 해보면, K7은 전체적으로 단단한 상태에서 그 부드러움을 살짝 갖추고 있거든요. 어느 정도 평상시에 충분히 괜찮을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데, 그 부드러움이 좀 얄팍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좀 약간 흡수하는 그 폭 자체가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차가 조금 더 안락하게 느껴지는데, 그러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더 살아있어요.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랜저가 스타일의 그런 어떤 하체 세팅에서 그랜저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해 놓은 게 아닌가, 그렇게 따지면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승차감이죠. 지금 K7도 좀 편하게 타고는 있는데, 근데 타보면 조금 어떨 때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맛이 있는데, 이 차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리고 있어 가지고, 승차감 면에서는 이 정도면 국산차들 중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세팅이 아닌가. K7 사지 말고 G70 살 걸 그랬나. 사실 K7만 하더라도 준대형이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랑 한꺼번에 같이 여행하기에는 상당히 좋긴 한데, 근데 혼자 타고 다닐 일이 많으니까 혼자 타고 다닐 때 사실 좀 쓸데없이 크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. 그런 걸 감안하면, 물론 이 차가 더 비싸긴 하지만 G70 정도 사이즈면 사실 뒤에 가족들이 타기에도 많이 부족한 편은 아니어가지고, 승차감도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더 잘 살아있고, 물론 인테리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훨씬 더 고급스럽죠. 지금 이 리얼 알루미늄들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파츠들이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리고 있고, 지금 이 차는 최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쪽 시트에 파이핑 되어 있는 이런 가죽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사실 엄청나게 좋습니다.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죠. 이 스티어링 휠에도 요 가운데 부분, 손이 닿는 부분에 펀칭을 둬가지고 그립이라든가 이런 느낌들도 상당히 좋고, 도어를 열 때 살짝 이렇게 손이 이쪽 도어 트림에 스치게 되는데, 그때도 굵은 퀼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무래도 K7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죠. 전체적으로 장치의 어떤 조작감이나 또는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은 특히
특히나 현대기아차 특유의 그 편의성들이 잘 적용되어 있어서 뭐 크게 아쉽지 않고요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그냥 단추가 아니라 이렇게 다이얼을 굉장히 좀 큼지막하게 하고 약간 이렇게 혹을 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차는 3.3 스포츠 H트랙 최상위 트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3.3 스포츠에는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시트 옆구리를 조여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뭐 단지 스포츠 모드로만 바꿨을 뿐인데 옆구리를 조여주니까 그런 점들도 사실 굉장히 만족스럽고 3.3 터보 스포츠는 뭐 특히나 이제 사륜구동까지 더하게 되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도 이게 아무래도 K7보다는 좀 늦게 나왔다 보니까 지금 K7에도 그 HDA까지 적용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. 그렇긴 한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세팅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HDA가 들어오고요. 이렇게 손을 놓으면 이 손을 놓고 주행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K7은 딱 20초예요. 딱 10몇 초에서 15초 정도에서 경고가 들어오고 20초를 넘지 않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도로 형편만 여건이 되면 20초가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HDA 반자율 주행을 유지를 잘 해줍니다. 가끔은 이게 적용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거든요. 쓰다 보면 그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고 이걸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조금 더 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. 뭐 잠깐 뭔가를 하는데 띵띵 경고가 울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뭐 G70에는 그동안 이제 제일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K9에 준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도로 여건만 허락이 되면 반자율 주행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. 지금 K7도 어차피 HDA가 적용되어 있는데 얘보다는 어떻게든 약간 한 템포 살짝 낮은 급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차를 딱 타보니까 이것만 해도 이렇게 잘 돼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. K7에서. 그리고 이제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실력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정도면 뭐 거의 K9에 준하는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3D 타입의 이 클러스터도요, 막상 도로에 나오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이거 재밌습니다. 재밌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? 하여튼 이게 좀 매력적인 건 사실이에요. 확실히 그냥 이렇게 얼핏 이렇게 슬쩍 눈길이 가는데도 이게 입체적인 느낌이 좀 생각보다 상당히 잘 살아있어 가지고 이거 상당히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이제 특히나 주행 정보가 나타나 있는 그저 가운데 창은 좀 약간 아래쪽으로 살짝 더 뒤로 물러나 있고, 지금 이게 지금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경고가 떴는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 그 큼지막하게 스티어링 휠 그림이 이제 회색으로 뜨거든요. 근데 그것도 입체로 보여. 그것도 3D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와, 상당히 재밌네 이거 3D 클러스터. 사실 별거 아닌데 있으나 없으나 뭐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죠. 근데 또 뭐 시인성이 아주 좋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, 근데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이게 좀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클러스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스포츠 모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모드가 좀 제일 확실하게 입체감을 많이 살려주고 있어요. 지금 보세요. 핸들 마크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데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. 와, 신기하네. 재밌다 이거. 사실 이거 주행하는 중에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. 뭐냐면 그냥 뭐 시인성만 좋으면 되는 거지. 입체감 있다고 해서 시인성이 더 좋은가?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시인성이 차이가 나긴 하는구나. 회전계 숫자하고 속도 숫자가 좀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더 시인성이 좋긴 하군요.
아, 이거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재밌네. 아, 이거 방금도 이쪽 한번 봤다가 돌아오니까 입체가 없어졌다 다시 살아나. 야, 그냥 계속 입체감이 떠 있을 수는 없는 건가?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모르겠는데, 어쨌거나 사람의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면 까마도 없어지네요. 눈을 감고 있어도 입체감이 없어졌다가 눈을 뜨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 1초쯤 지나면 입체감이 빡 들어와요. 참 신기하네. 재밌네. 재밌어. 필요한 꿈이라도 다시 떠나리라. Dawn after darkness, sun has pushed the stars. All then is gone, hollow, empty home. 우리는 단지 내일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느냐. 네, 지금 여기에는 렉시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저는 K7에 그 크렐 오디오를 옵션으로 장착을 했거든요. 사실 크렐도 의외로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뭐 잘 듣고는 있는데, 크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타격감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지금 이 차에 있는 렉시콘이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. 타격감도 얘가 조금 더 세고, 공간감도 이게 훨씬 더 좋고, 특히나 스피커도 더 많고, 또 그 입체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스테이지도 있고 또 관객 위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, 특히나 무대 위로 세팅을 하게 되면 공간감도 굉장히 좋아지긴 하는데, 또 의외로 좀 음의 선예도는 크렐이 오히려 조금 더 낫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좀 비트가 빵빵 때리는 거 아니고 볼륨을 많이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면 오히려 크렐이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드는 것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근데 전체적으로 타격감이라든가 공간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따지면 렉시콘이 좀 더 좋은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, 뭔가 이렇게 아주 맑은 소리가 쨍하게 나와야 될 부분에서 조금 덜 쨍하게 들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, 그런 점에서는 또 크렐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뭐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이쪽 렉시콘이 훨씬 더 낫고요. 물론 제 K9에 있는 렉시콘으로 가면 그 차는 뭐 거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지금 세팅이 돼 있죠. 네, 오늘 갑자기 제네시스 2019년형 G70 3.3 터보 스포츠 H-트랙 모델을 잠깐 시승을 했는데요. 일단 뭐 제일 큰 관심이었던 이 3D 클러스터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게 시선을 끄는 면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최상위 트림에만 기본 적용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, 근데 어쨌거나 생각보다 3D 클러스터는 좀 만족도가 높더라. 진짜 기대 이상인데요. 저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,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건 뭐야, 입체감도 별로 없네? 라고 생각했는데, 그때는 이제 설정이 약함으로 되어 있었던 거고 3D를 강함으로 설정해 놓고 막상 이렇게 도로에 나와서 주행을 해보면 이 입체감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재밌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런 거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재밌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도 좀 만족스럽고, 전체적인 세팅은 뭐 다시 한번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또 안락함과 안정성도 적당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고, 편의성이나 고급스러운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지금 시승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번에 좀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기계식 LSD랑 3.3 터보의 H-트랙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LSD랑 연동이 돼 가지고 더 탁월한 안정성을 발휘해 준다라고 하는데, 이번에는 이제 뭐 여건상 뭐 산길 주행이나 그런 부분을 못 해봐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, 주행 질감은 뭐 여전히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좋습니다. 이 차를 막상 타보니까, 사실 처음에 K7을 결정할 때 물론 가격도 이게 더 비싸긴 하지만
뭐 이 차는 뒷바퀴 굴림이라는 어떤 그런 그 일상 용도에서는 아무래도 빗길이나 눈길에서 조금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, 그리고 차는 더 작으면서 가격은 더 비싸니까,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부터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주행을 해보니까 승차감 부분이나 또 오디오나 아니 고급스러운 느낌이나 또 반자율 주행 기능에서도 수준 차이가 또 좀 나고, 그러다 보니까 K7 대신 이 G70을 구입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막 해보게 되네요. 어쨌거나 2019년형으로 바뀌면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재미있고 매력적인 부분들이 추가가 돼서 좀 상품성이 조금 더 개선 내지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부분들이 더 생기지 않았나 라는 정도로 소식을 전해드리고 간단한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